내가 기업의 전망을 보고 매수했다면 그 기업이 내 전망대로 가는지를 보고 내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업의 전망을 보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기업은 보지도 않고 주가만 보고 나의 투자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이번엔 린치가 말하는 주식시장에 있는 속설 1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원칙적으로 주가가 얼만큼 떨어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폴라로이드가 143.5달러에서 3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매출과 이익이 폭락했음에도 사람들은 폴라로이드가 얼마나 과대평가되고 있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겁에 질려 우량주를 던진다면 분별 없는 짓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돼. 폴라로이드는 결국 14.13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린치는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칼날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이 땅에 꽂혀 잠시 부르르 떨거나 멈춘 다음 잡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오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죠. 린치는 어느 주식이 5배, 10배 오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대박을 기대하며 주식을 보유하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주식의 상승 한계점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당한 스토리와 이익 개선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주식이 2배 뛰었을 때 매도하라고 고객에게 권하는 전문가는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신루타 종목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고작 3달러야 어차피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이런 생각인데요. 사람들은 3달러짜리 주식이 50달러짜리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1000달러를 43달러에 투자했든 3달러에 투자했든 휴지 조각이 되면 잃는 금액은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 최대 손실은 100%로 동일합니다. 퍼센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회복될 거야. 시장에서 사라진 상장 기업은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 기업뿐만 아니라도 파산은 면했지만 과거만큼 회복하지 못한 회사, 사상 최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된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결국 회복될 거라는 생각과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더 이상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1981년 미국에서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가 4,520개였으나 1984년에는 2,200개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오일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유정 굴착 장치는 686개로 더 줄었죠. 근거 없이 확신하지 말라는 말이죠. 7번째입니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12달러에 사서 물린 다음 10달러만 회복하면 팔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9.75달러야 바로 아래에서 몇 년간 오르내리는데 단지 내가 10달러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하죠. 린치는 주식을 더 매입할 만큼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즉시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주는 안정적이야. 과거 수십 년 동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공익사업주의 안정성에 대해 믿었지만 공익사업주도 크게 벌 수도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전망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보유 중에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9번째,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기다리다 지쳐 주식을 매도하면 다음 날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는데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탄탄한 회사라면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결국 보상을 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번째, 사지 않아서 손해봤네. 때려봤던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서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10배 오른 주식을 보면 사지 않아서 손해본 것 같죠. 하지만 린치는 단언하는데 사지 않아서 손해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돈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기는 태도는 자신의 화만 돋을 뿐 주식 투자자에게 생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이로 인해 손해를 많이 하겠다고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꽝 대신 닭이라도 잡자. 사지 않아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내리는 위험한 결정이죠. 앞서 말했지만 제2의 암흑기가 효과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1의 암흑기를 사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제2의 암흑기를 찾습니다. 이 투자자는 제1의 암흑기에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지만 제2의 암흑기에선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개의 경우 원조 우량 기업을 조금 비싸게 사는 편이 낫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비싸더라도 꽝을 사는 편이 낫다는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주가가 올랐네. 내 말이 맞잖아.
주가가 내렸네. 내 말이 틀렸나봐. 린치는 투자의 오류를 하나 지적하라면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2개월 만에 20%가 올랐으니 내가 잘 골랐어 라거나 2개월 만에 20% 내렸어 내가 잘못 골랐어 라고 말하는 투자자는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린치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전망이 좋을 때만 매수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보죠. A라는 기업의 전망이 좋아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20%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좋은 것일까요? 그 기업이 내 전망대로 되기도 전에 주가만 오른 거죠. 이 경우엔 내가 잘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만 오른 겁니다.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지 말라. 린치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대로 잘 되고 있어. 내가 잘 골랐어. 라고 해야 말이 맞다는 거죠. 즉 근거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이라는 겁니다. 매수의 근거가 전망이니 전망대로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수의 근거가 기업의 전망이 아닌 경우도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거나 신고가를 돌파했다거나 하는 주가만 보고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가 내 생각대로 간다면 이건 역시 매수 근거에 맞는 결과죠. 내가 잘 맞춘 겁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하겠죠.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단기 성과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업의 전망을 보고 매수했다면 그 기업이 내 전망대로 가는지를 보고 내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업의 전망을 보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기업은 보지도 않고 주가만 보고 나의 투자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선물 옵션 공매도. 선물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정 회사에 곧 호재가 생겨 주가가 상승할 것임을 확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죠. 돈은 3,000달러가 전부입니다. 주당 20달러인 이 주식을 겨우 150조 밖에 살 수 없죠. 하지만 이 회사의 콜옵션은 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35달러가 되면 콜옵션은 15달러로 상승하고 3,000달러는 45,000달러가 되는 거죠. 놀라운 지렛대 효과가 납니다.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3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미 옵션의 가치는 절반이나 날아갔지만 만기가 한 달이나 남았으니 기다려보기로 하죠. 한 달 뒤 결국 옵션은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이후 몇 주 뒤 그 종목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종목을 정확하게 선택했는데도 돈을 잃었죠. 이것이 옵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만기가 있으니 특정 주식이 오를 때까지 1년 동안 4-5번은 옵션을 사야 하죠.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강점이 시간을 적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린치는 평생에 선물 옵션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원재재 선물의 경우 판매 가격을 고정할 수 있어서 생산자에게나 구매자에게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옵션은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비싸게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돌려주어 차익을 챙기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빌린 동안에 배당과 같은 다른 이익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빌린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또 빌려서 매도를 하면 돈이 들어오지만 주식을 갚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일부는 인출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부족한 자금을 계좌에 더 넣어야 하죠. 결정적으로 주가는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0%로 하락이 제한되는 반면 공매도는 주식이 상승하면 손실이 무한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엔 손실은 제한적이고 수익은 무제한이지만 공매도는 최고의 이익이 주식이 0이 되는 경우로 막혀있고 손실은 주식이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 전문가 5만 명이 모두 틀릴 수 있다. 마지막 장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960년대만 해도 역할이 미비했지만 1980년대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몇 분 전에 일어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기관들이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졌고 개인들이 거기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망했다는 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에이즈, 가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예산 적자, 무역 적자, 달러 약세 때문에 망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지난달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고 이번 달에는 오존층을 걱정합니다. 무역 적자 때문에 망한다는 말에 반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역 적자로 인해 망한다는 말에 반론을 생각해낼 때쯤 사람들은 무역 흑자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린치는 미국과 자본주의, 미래의 번영, 투자의 전반에 대해 여전히 신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출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입구로 걸어가고 입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출구로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와 TV를 만들 때 일본은 칵테일 장식용 종이 우산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TV와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이 장식용 우산을 만들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린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어딘가에 파티 기념품을 만드는 고성장 기업이 있을 테니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회는 있다는 말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